아니야, 다음 시간까지 알아볼게요 내가 이거. 자, 왜? 이웃하는 항사이, 이웃하는 이전 거 두 개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이런 규칙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요. 피보나치 수열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규칙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네요. 그쵸? 자, 우리 13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야? 아니죠? 그쵸? 13번. 자, 13번 문제 봅시다. 중복을 허락하여 ABC로 만든 N자리 문자열이 있답니다. 역시나 이제 다음 규칙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문자와 끝 문자는 모두 A여야 하고요. B가 C 뒤에는 A만 올 수 있대요. 즉, 어떤 문자가 나열되면 앞부분에 A가 와야 하고요. B 다음에는 A가 올 수 있고요. C 다음에는 A가 올 수 있는 이런 규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A1은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거 하나가 없거든요. 그렇죠? A2는 역시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A 두 개만 연속해서 나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웃항이 이웃항도 같은 게 연속으로 못 온다 이런 규칙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이 문제는 사실 약간의 편법이 있는데요. 약간의 편법이 있어요. P를 찾는 편법이 점화식이 사실 이만큼 나와 있잖아. 점화식이 요만큼 나와 있으니까 사실 편법은 뭐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A3는 A2 플러스 PA1 이렇게 돼 있으니까 A3 값만 얼마인지 알면 P 값은 찾을 수 있는 이런 편법이 있어요. A3는 어떻게 찾냐? 나열을 해보는 거죠. A 있고 A, B, A 있고 A, C, A가 있으니까 이건 3개고 얘하고 얘는 하나니까 P 값은 2여야 돼. 사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규칙을 이제 관찰을 해볼 건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짜짜짜 이게 사실 힌트가 이만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최근 안대풀이를 하면서 이용을 할 겁니다. 왜? 점화식이 저기까지 나와 있다는 건 이전 전전항에다가 몇을 곱한 다음에 이전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네.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3 이렇게 나열했다고 칩시다. A3 얼마예요? 아까 3이었죠? A4는 얼마예요? 찾아볼까요? A가 있고요. 무섭네. 갑자기 문제 풀기 무서워요. A 다음에 AB, AA, CA. 그렇죠? A 뭐라고? B, A, A, C, A, A. 6개? 5개가 있어요. 이렇게 5개나 있네요. 그렇죠? 규칙이 이 녀석의 2배에다가 얘를 더하면 다망이 나온다. 2배에다 얘를 더하면 다망이 나온다. 이런 규칙이 있어서 P가 2입니다. 이제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얘도 보시면 이런 거야. n개가 나열돼 있어. n개가 나열이 돼 있어. 가지수가 a n개가 있겠지. 여긴 반드시 a로 끝나고 a로 끝났을 거야. 그치? 그럼 근데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b 있고요. 그쵸? 똑같이 a로 끝나서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지. 그치? 근데 이 다음에 무조건 뭐 와야 돼? b 왔으니까 a 와야죠. c 왔으니까 뭐 와야 돼? a 와야 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총 n 플러스 2개인데 총 n 플러스 2개인데 그치? 마지막 두 개가 AA가 아닌 마지막 두 개가 AA가 아닌 것들이 총 AN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AN가지 BA로 끝나는 게 AN가지가 있고요. 그렇죠? CA로 끝나는 것도 AN가지가 있습니다. 그치? 즉 띠리리릭 BA로 끝나는 게 여기까지 AN개 띠리리릭 CA로 끝나는 거 역시 AN가지 전체 지금 N 플러스 2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여기까지 맨 마지막 한 자리만
하는 거. 맨 마지막 한 자리라는 건 여기에 지금 n 플러스 1개가 이미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n 플러스 1개가 나열되어 있다는 건 뒤에서 두 번째 자리가 무조건 a라는 얘기야. 즉 위에 거 두 개랑 절대 중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위에 거 두 개는 뒤에서 두 번째가 a가 아니잖아, 그치? 얘는 뒤에서 두 번째가 무조건 a니까 a로 시작했으면 a로 끝나는 n 플러스 1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 맨 마지막 하나도 역시 뭐밖에 못 와요? a밖에 못 오니까 가지수는 an 플러스 1가지가 있습니다. 자릿수 나열하는데 있어요. 자, 이런 거죠. 봐봐, 이제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를 채울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를 채울 거야. 딱 나눠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할 거야? 아니지, 3 곱하기 6가지라고 할 거잖아, 그치? 즉 전체 이런 거야. 전체가 n 플러스 2칸이야. 즉 여기서 여기까지 n칸이고요. 여기가 2칸입니다. 자, 이렇게 나눌 때가 있고요. 중복이 없게 세긴 할 건데 여기가 한 칸이고요. 여기가 n 플러스 1칸입니다. 오케이? 봐봐. 중복이 없게 세려면 여기가 BA로 끝나는 거, CA로 끝나는 거. 그냥 여기 맨 마지막에만 A가 들어오고 여기에 BC가 아니라 AA로 끝나는 거. 는 절대 중복이 없지, 그치? 근데 여기가 B가 오고 C가 오면 여기 무조건 A가 와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규칙 자체가 양끝에 A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즉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N가지다 이거지. AN가지에 두 가지. 그래서 아니지, 곱하기라니까 전체 가지수가 2AN가지가 생기는 거야. BA 또는 CA로 끝나는 게. 근데 맨 마지막에 BA나 CA가 아닌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AN 플러스 1가지가 있고, 그치? 얘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총 AN 플러스 1을 채우는 건, 아니 N 플러스 2칸을 채우는 건 AN 플러스 1 채워진 거에 뒤에다 그냥 A 하나만 더 붙이는 법과, 오케이? N칸이 채워진 거 뒤에 BA나 CA를 붙이는 방법, 이렇게 AN으로 N칸을 채운 다음에 BA나 CA를 붙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N 플러스 2칸이 전체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 항은 여기다 차례대로 대입해가지고 일곱 번째 항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항을 찾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쉬워요. 이게 수열이 좀 어렵겠네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건 일반항 찾기가 왜 계산이 이렇게 생긴 건 일반항 찾기가 쉬운가? 이 함산이 안 돼? 이렇게 생긴 건 일반항 찾기가 쉽습니다. 비슷한 형태인데 요 앞에 개수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 일반항 찾기가 쉬운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문제 있잖아. 좌표와 관련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데 다만 이걸 모르면 문제는 안 풀릴 거예요. 뭘 모르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혹시나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A의 좌표를 A라고 하고요, B의 좌표를 B라고 하고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불러볼까요? M 더하기 N분의 분자가 어떻게 생겼죠? MB 플러스 NA. 난 항상 M과 B는 M부터 씁니다. 왜냐면 이게 명박이와 나는 이렇게 외워요. 외부는 어떻게 써요? MB 마이너스 NA.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들이 이거를 진짜 못하더라고. 수직선에다가 AB를, 선분 AB를 뭐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해요. 이거를 수직선에 표시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 니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아이들이 잘 못하더라. 이런 것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좌표와 관련된 점화식은 내분 공식을 쓰시면 일반항이 바로 나옵니다. 볼게요. 봐봐. 좌표와 관련된 점화식은 굉장히 많이 쉬운 편이에요. 자, P1의 좌표를 각각 마이너스 1,0, P2의 좌표는 1,0, P3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건 나는 Pn과 Pn 플러스 1, 요 선분의 중점이 Pn 플러스 2와 Pn 플러스 3의 중점과 같대요. 예를 들어 라고 P4가 써져 있잖아.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슉슉슉 점이 연속된 거 4개가 있으면 얘네 둘의 중점과 얘네 둘의 중점이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중점은 1대1 내분점이잖아. 그치? 1대1 내분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죠. 그쵸? 더해서 2로 나눌 건데 즉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값과 여기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같아야 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같으려면 더한 게 같아야겠죠. 그쵸? 더한 게 같아야 합니다. 즉 x좌표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도 x좌표가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값이 들어와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 더하면 0이니까요. y좌표끼리 더해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4의 좌표는 1,-2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치? 자, P25의 좌표를 찾으라는데요. 자, 해볼게요. P5. 자, 역시나 얘네 둘이 더한 것과 얘네 둘이 더한 게 그러니까 똑같아야겠지. 그치? x좌표끼리 더하면 0이니까요. 역시 x좌표끼리 더하면 0이겠죠. 그쵸? y좌표끼리 더해서 2니까 y좌표끼리 더해서 2가 돼야 됩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P6 역시 자, 이전 거 2개. 이렇게 둘이 더한 것과 이렇게 둘이 더한 게 같아야 됩니다. 그치? x좌표끼리 더하면 0이니까 x좌표끼리 더하면 0. x좌표의 규칙은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그쵸?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럼 P25는 x좌표 얼마겠니? 그쵸?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보이고요. 자, y좌표 볼까요? 빵이니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P7은 마이너스 1, 얼마가 돼야 될까요? 둘이 더하면 2니까요. 둘이 더하면 2가 돼야 되겠죠. 혹시 규칙이 보이시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써놓으면 규칙이 좀 보이시려나? 뒤에 걸 마이너스 0이라고 써볼게요. 0, 마이너스 0, y좌표 봐봐. 0, 마이너스 0,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네.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역시나 두 개가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홀수번을 보는 거니까 홀수번째 애들의 y좌표를 관찰해보면 초항이 빵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쵸? 그럼 얘는 몇 번째 홀수예요? 25는? 13번째 홀수죠. 그쵸? 이거 13번째 홀수입니다. 그치? 13번째 홀수니까 초항 플러스 공차를 12번 더하는 게 13번째 홀수 값이겠지. 그치? 등차 수열. 초항이 빵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좌표 관련된 것들은 규칙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중점 조건 뭐 내분점, 외분점 뭐 이 정도만 쓰시면 될 겁니다. 아, 아까 그거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자, 다음은 또 15번입니다. 이런 그 도형에서 좌표와 관련된 녀석들도 굉장히 많이 쉬운 편이거든요. 다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단계별로 뭘 어디에 점이 있고 뭘 대칭시키고 뭘 이런 것들은 그냥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AN이 x축 위의 점일 때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한대. 즉 A1은 2, 빵이고요. 자, 조건 나 보시면 조건 나는 A1이라고 주어져 있지 않고 AN이라고 돼 있으니까 AN으로 내가 그냥 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AN이 있어요. X축 위에. 그렇죠? AN이 X축 위에 점일 때 AN을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요 곡선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PN이라고 한답니다. 그치? 자, 두 번째는 PN을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점을 여기를 QN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 QN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RN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 RN을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지점을 A N 플러스 1이라고 한답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문제에 보시면 AN에 X좌표를 XN이라고 한답니다. Y좌표는 빵이겠죠. 그치?
그럼 당연히 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x좌표가 xn 플러스 1이겠지, 그치? a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n 플러스 1의 x좌표를 xn 플러스 1이라고 놔야 될 텐데, 자, 이 규칙에 따라 거꾸로 차근차근 올라가 보시면 요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xn, 그렇죠. 그럼 얘는 xn, xn 분의 1이죠, 지금, 그치? y는 x 대칭시켰으니까 xn 분의 1, xn이죠, 그쵸? 얘 밑으로 내렸으니까 얘는 xn 분의 1, 빵이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라며. xn 분의 1 더하기 1, 빵이에요, 그렇죠? 아, 그럼 얘는 얘와 같은 녀석이겠네요. 따라서 x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xn 분의 1에다가 1 더하시면 됩니다. 즉, 요 xn이라는 수열은 역수를 취해서 1을 더하면 다음항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니까 우리 문제에서 그럼 x1이 2인 거 알고 있잖아. a1의 좌표가 2, 빵이니까, 그렇죠? x2는 요 녀석의 역수를 취해서 1을 더하시면 된다는 거죠. 얼마예요? 2분의 3입니다. x3는 저 녀석의 이전 녀석의 역수를 취해서 1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까지는 그냥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짠짠 16번. 아, 배고프네. 자, 뭐 비슷한 문제예요. 16번도 도형과 관련된 문제니까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좌표 표면 얘 역시 A1의 좌표는 1,0이라고 했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같은 규칙을 따른답니다. AN을 X축 방향으로 2N만큼 움직인 점을 BN이라고 한답니다. AN이 X축 위에 점인가 봐요? 몰라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네요. BN에서 기울기가 1이고 AN을 지나는 점에 내린 수선의 발을 CN이라고 하는데, 즉 여기 N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2n만큼 간 지점을 b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점을 cn이라고 하고요. cn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한답니다. 딴딴딴딴딴. 그때 p 플러스 pan 더하기 fn이랍니다. 이게 근데 이게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몇 도예요? 각도로 따지면 45도죠. 45도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45도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삼각형일 거고, 수선의 발을 딱 대면 여기는 당연히 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관계식이 이제 이런 거지.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봐봐,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an, 빵이라고 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an에서 오른쪽으로 2n만큼 간 거잖아, 그렇지? 근데 보니까 이 점은 무조건 얘네들의 중점이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저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 x좌표는 요 녀석의 중점인 a 빵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역시 an의 x좌표를 스몰 an이라고 놨으면 점 an 플러스 x좌표를 스몰 a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는 점화식은 이런 점화식을 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p 값은 2분의 1이고요. 그 fn에 해당되는 건 요 녀석이어야겠죠, 그쵸? 따라서 p 값은 2분의 1이고 저 fn에 해당되는 녀석은 n이다. 요런 문제가 되어 있다. 뭐 요런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도형 따라. 저 AN에서 AN과 BN에서도 AN인데 저기 왜 2분의 1이 있어요? 어? 그냥 1이 아니에요. 어디? 중점으로 한 거잖아요. 중점 더해서 일어난다. 그렇죠? 자, 아이 배고프네요. 17번, 18번은 둘 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둘 다 수능 기출 문제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까 그거 풀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미안하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 또 안 풀리면 또 이게 아마 두 번째 그림이 워크북에 똑같은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내 기억에 그래요. 짠. 아, 내가 오늘 좀
신났나봐. 오늘 끝나고 선생님 내 집이 그 거식이야. 내 전라도 사람이거든. 그래서 1년에 이제 올해 주말이 올해 마지막 주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엄마 보러 가요. 우리 고향집에. 그래서 끝나고 버스 타고 엄마 보러 가서 신났어요. 지금 17분. 아 배고파.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정사각형을 가로 방향으로 3등분, 세로 방향으로 3등분한 걸 계속 번갈아가면서 붙였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뿅뿅뿅 이렇게 계속 쭉 붙여서 처음 거 가로로 3등분, 여기가 A. 그래서 여기가 B2. 또 그 다음 건 근데 세로로 3등분, 여기가 B2. 그 다음 건 또 가로로 3등분해서 여기가 B3.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A에서 어디로 가는 BN으로 가는 경로, 최단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경로의 수를 A에서 BN으로 가는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7을 구하래. 관계식을 구하고. 자 볼게요. 그럼 봐봐. A1 찾아볼까? A1은 즉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최단 경로 숫자예요. 그치? 눈으로 세도 금방 세지죠?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로 빨리 눈으로 세봐. 몇 개인가? 몇 개예요? 몇 개? 4개 있죠, 그쵸? 4개 있죠. 자, A2는 어떻게 셀 거냐면 케이스를 2개로 나눠서 셀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최단 경로잖아, 그치? 봐봐. B1을 거쳐가는 녀석과 거쳐가지 않는 녀석으로 내가 나눠서 세볼게요, 알았죠? 그럼 B1을 거쳐서 가는 녀석은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4개고 여기서 여기까지 1개밖에 없잖아, 그치? 4개는 무조건 와야 되고요. B1을 거쳐가지 않으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타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죠. 몇 개가 추가가 돼요? 3개가 추가가 됩니다. 즉 몇 개가 있어요? 총 7개가 있습니다. 다음 A3는 역시 자 A3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할 건데 역시 B2를 거쳐가는 방법과 그러지 않은 방법으로 나눌 겁니다. B2를 거쳐가는 방법은 당연히 7개 있겠죠. 여기까지 7가지로 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1가지밖에 없으니까 거쳐가지 않는 건 이 셋 중에 하나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역시 몇 개 더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그렇지? 규칙이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즉 얘는 무슨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전 거기다가 딱 3개씩만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요 녀석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우리 문제에서 관계식을 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얘도 답으로 써준 겁니다. 알았죠? 얘도 답으로 썼습니다. 18번도 거즘 다 똑같은 힌트입니다. 똑같은 힌트니까 B2를 갈 때 B1을 거쳐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서 세시면 아마 편할 거예요. 아이고 벌써 9시 15분이네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 아까 그 문제 때문에 내 멘탈이 나왔어요 지금. 자, 멘탈 정신 부여잡고 수학적 귀납법 봅시다. 증명하는 단어지, 증명. 고등과정에서 너희가 증명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 정도 배웁니다. 2개는 수학학에서 배우고 왔어요. 하나가 이제 그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 뭐 이런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수학학에서 배운 증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라는 게 이제 좀 역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인데요. 즉 결론을 부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시켰더니 가정에서 이런 걸 많이 못 시키더라 이거야. 봐봐 이제 이런 거지. 인범이는 여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임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여자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결론을 부정시켜 놓는 거야. 그랬을 때 모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모순점?
자, 내가 여자라면 여탕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발 딛는 순간 철컹철컹, 그치? 그니까 난 남자네, 그치? 뭐 이런 식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런다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 도미노 같은 거야. 봐봐.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명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밝히래. 모든 자연수에서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3개 정도. 너희들은 이렇게 하죠. 숫자 한 1, 2, 3 정도 넣어보니까 되네. 되겠네.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많죠, 그쵸? 그럼 이 논리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선생님 저는 그래서 집에서 100개나 해봤어요. 안 되겠죠, 그쵸? 왜냐면 자연수는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치? 무수히 많은 숫자에서 다 성립함을 보여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대입해봐도 대입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모든 자연수에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밝혀낼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마치 도미노 같은 녀석이에요. 즉, 나는 이 2가지 작업을 통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보이고 싶거든요. 필요한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도미노를 쌓는 일입니다. 즉, 도미노를 우리가 적당한 간격으로 쌓아 놓을 거예요. 적당한 간격이라고 함은 중간에 어떤 예를 들어 100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101번째 도미노는 자동으로 쓰러지게끔 하는 그 간격. 있겠지 뭐.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우리가 봐봐. 그 도미노를 세우기만 했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쓰러지나요? 적당한 간격으로 내가 다 세워놨어. 그럼 쓰러져요, 혹시? 안 쓰러지죠. 뭐 해야 돼? 내가 이 모든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싶으면 100번째 도미노를 굳이 건들 필요 없잖아, 내 손으로. 다 세워놓고 뭐만 하면 돼? 첫 번째 도미노만 건드리면 나머지 다 쓰러질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 거냐면 이 2가지 장치를 마련을 해놓을 거야.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성립함을 밝혀놓는 거지. 함을 증명. 이게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2번째는 뭘 해놓을 거냐면 n이 어떤 k일 때, k가 그러니까 특정한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임의의 자연수야.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게 지금 하나의 명제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제거든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잖아, 그치? 얘를 증명을 할 거예요. 즉,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면 K라는 자연수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모르지만 얘가 성립하면 이 다음 것도 성립한다라는 걸 밝혀놓는 거죠. 100일 때, 뭐 1000일 때, 몇일 때 이미 K라는 숫자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내가 밝혀놓는 거지. 그 다음에 첫 번째 1일 때 성립함을 내가 직접적으로 보이면 그럼 이 2번째 조건에 의하여 1일 때 성립하니까 2일 때도 성립하겠구나가 확인이 된다는 거지, 이 조건에서. 그럼 역시나 2일 때 성립하는 게 보여졌으므로 2일 때 성립하니까 3일 때도 성립한다고 보여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얘를 증명을 해놓고 이거를 3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해놓잖아? 그럼 1, 2일 때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실컷 도미노 다 쌓아놓고 3번부터 3번째 도미노부터 쓰러뜨리는 꼴이라는 거지. 오케이. 즉 얘네 2개를 밝혀놓으면 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요 성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이 보여진다는 거야. 오케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이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우리가 이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에서 배운 그것들을 좀 이용을 할 겁니다.
보통 직접 증명이라고 부르는데 가정에서 이런 게 성립하니까 이런 이유로 결론도 성립합니다. 이런 건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을 먼저 하나 보고 앞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20번. 내가 여기 문제마다 뭘 써놨냐면 문제마다 내가 또 옆에다 똑같은 얘기를 써놨거든요. 빈칸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꼭 연습해보세요. 진짜로 꼭 연습해보세요. 알았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려운 문제들은 중간에 몇 줄을 생략을 해놨습니다. 증명 과정을 이 네모 빈칸 넣기에 대부분의 문제가 빈칸 넣기로 나와. 학교 서술형으로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왜냐? 애들이 서술형으로 백지에다 그냥 쓸 수 있는 유형들은 너무 뻔하고 왜냐면 너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지 못한 것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얘를 증명하라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해. 어려운 문제들은. 이 아이디어는 고등학생이 떠올릴 수 없는 아이디어야. 이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걸 이용해야 증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거든. 다만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걸 빈칸만 찾으려고 그냥 눈치 봐가지고 윗줄 아랫줄 차이 막 비교해가지고 빈칸 넣기만 찾다 보면 안 찾아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내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 전부 다 빈칸으로 통째로 다 백지로 놔두고 그냥 다 증명을 보여줄까? 빈칸 넣기로 놔둘까 하다가 그냥 빈칸 넣기로 문제는 놔뒀지만 꼭 명제를 증명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직접 전부 다 종이에다 써본다라는 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봅시다. 중중. 자, 20번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n 곱하기 n 플러스 n. 많이 보던 녀석입니다.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얘를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외운 그 4번에다 써놓은 녀석이지. 그치? 자, 근데 그렇게 증명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랍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해야 될 건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일 거예요. 뭐 어떻게 보일 건데요? 그냥 대입해서 보일 겁니다. 자, 좌변은 n이 1일 때라는 건 항이 한 개만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항이 한 개만 있으니까 1 곱하기 2니까 2라는 답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우변은 또 우변에다가 n에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치? 또 우변에 n에다 1을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요. 2가 나와? 성립하는 끝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n이 k일 때 성립하면 봐봐, 얘로 시작해서 삐리리한 이유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게 내가 두 번째 할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문제 맨 마지막 줄에 써져 있을 거야. 주어진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게 있을 건데 내가 지금부터 저 삐리리를 채워볼 거예요. 알았죠? 이 책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n이 k일 때 성립하면 즉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3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얘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게 아니고 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맞아. 가정하면. 오케이? 이 상태로 한번 내가 뭘 보이고 싶은 거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 1 곱하기 2 더하기 띵띵띵 해서 k 플러스 1 이건 k번째고 그 다음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일 때
얘를 보이고 싶은 거야. 이게 실제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보이고 싶거든. 그래서 뭘 이용을 할 거냐?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거야. 왜? 등식의 성질이란 이런 거잖아. A랑 B랑 같으면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도 같을 거야, 무조건. 그치? 즉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성립하면 여기까지 다 똑같아. 여기까지 다 똑같아. 얘도 성립할 거라는 거지.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할 거라는 거야. 등식의 성질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 꼬라지가 마침 딱 여기에 K 플러스 1을 넣은 꼬라지야. 그치? 그쵸? 이해돼? 내가 근데 지금 이 식의 좌변은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K를 대입해서 만든 식에 양변에 무언가 조절을 해서 좌변을 맞춘 거잖아. 그치? 우변을 정리를 해볼게요. 3으로 통분을 하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묶으면 여기 K 하나 남고요. 더하기 3분의 3이었으니까 3이 하나 잘라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이 식도 여기다 K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거 여기다 K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만든 거야? 아니죠. K일 때 식을 가지고 등식의 성질만 가지고 밝혀낸 거지. 따라서 등식의 성질을 해야요. 요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냥 얘가 성립하면 얘도 반드시 성립한다. 이런 걸 보이는 거지. 즉 K일 때 성립하면 다음 숫자도 성립은 할 거예요. K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를 밝혀놓은 겁니다. 근데 첫 번째에선 1일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2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성립한다를 보인 거지. 그럼 2일 때 성립하는 걸 우리가 방금 찾았으니까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 성립한다도 방금 보인 거예요. 또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등식의 증명입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 귀납법의 메커니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봐봐. 이런 거지. 얘는 Pn이라는 즉 어떤 명제가 있는데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 즉 다다음 숫자를 넣은 건 참이래. 오케이? 이게 참이 된대. 내가 참이 됨을 보여라 이게 아니고 어떤 숫자가 참이면 n일 때 참이면 n 플러스 2인 게 참인 게 보여져 있대. 지금 알았지? 이걸 이용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가 참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가정이 더 필요하니?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P1만 참이라고 했어. 이렇게. 그럼 얘 때문에 또 누가 참인 거야? 위에 거 이 조건 때문에 P3만 참인 거잖아. 그치? 얘 때문에 또 뭐만 참인 거야? P5만 참인 거야. 그치? 그럼 문제에 이거 하나만 주어져 있다고 하면 모든 자연수가 다 참이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돼요? 안 돼요? 자 봐봐. 지금 문제에서 혹시 이거 이해됐어? 자 문제에 n일 때 성립하면 n 플러스 1 때 n 플러스 1 때 성립한다 라고 문제에 주어진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봐봐. 얘도 이 증명에서도 이번 조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그치? 즉 문제에서 이 문제는 어떤 n일 때 성립하면 다다음 숫자 성립한다라는 조건만 지금 주어진 상태고 어떤 보기가 추가돼야 모든 자연수에서 지금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니? 물어보는 문제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P1이 참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내가 참이라고 했어. 그럼 이 조건에 의하여 P1이 참이면 걔보다 2 큰 숫자도 참일 거야. 얘가 참이면 얘보다 2 큰 숫자도 참일 거야. 이해돼? 만약에 P3가 참인 걸 내가 조건으로 줬다? 그럼 얘에 의하여 다음 건 참이겠지만 앞에 전전 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여기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P1이 참인 것도 모르는 거겠지. 그럼 문제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 4, 5, 7, 9는 다 찾을 수 있으나 이전 숫자와 짝수가 참인 걸 밝혀낼 수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P1은 무조건 필요한 조건이겠지. 그치? 얘 무조건 필요한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역시 이 조건만 가지고도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고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짝수일 때 참이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요 녀석도 필요하다는 거지. 즉 P1과 P2가 모두 참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3번 보기가 답이라는 거야. 자, 2번 문제도 보면 봐봐.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도 참이다가 그게 저 명제가 참이래요. 그럼 기억번 1이 참이면 7이 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1, 3, 5, 7 이렇게 가면 니은도 되죠. 그쵸? 디귿은 안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쵸? 1, 1이라는 조건만 있을 땐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어디 교재 이제 12페이지에 하단에다가 이걸 좀 적어 놓읍시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딱 4개의 유형이 있어요. 4개. 등식이 있고요. 부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 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 찾기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얘는 그냥 노멀합니다. 노멀한 문제예요. 얘도 노멀해요. 조금 등식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어떤 식 하나 줘놓고 이 식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6의 배수가 된대. 그런 걸 보이래요. 그런 문제들인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이 등식 있잖아. 얘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물론 엄청 쉬운 문제도 있어요. 엄청 쉬운 문제도 있지만 역시 일반항 찾는 거 역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부등식과 일반항 찾는 거 있잖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좀 사전에 알려드리고 부등식 찾는 걸로 배수 판정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등식은 방금 하나 했으니까요. 배수 판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딨냐면 21번 살짝 건너뛰고요. 22번 할 거예요. 22번. 나는 이거 맨날 어디서 찾아본다는 게 궁금하네. 아니 이런 건 누가 찾나 모르겠어. 봐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세제곱 더하기 5n n 세제곱 더하기 5n이 신기하지 않냐? 아무 자연수나 집어넣어도 6의 배수가 된대. 신기하지 않아? 이런 건 누가 찾았나 모르겠어요. 그렇지? 여기다 100만을 집어넣어도 3698을 집어넣어도 6의 배수가 된대.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어떻게 찾았지? 그냥 신기하다고. 누군가 찾아서 참이라는 거니까. 자, 제가 6의 배수임을 밝히랍니다. 역시 귀납법을 이용해. 역시나 모든 자연수를 다 대입해보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모든 자연수를 대입해보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가 6의 배수. 첫 번째 n이 1일 때. n이 1일 때 6이니까 띠띠딕 성립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k 세제곱 더하기 5k가 6의 배수이므로 6의 배수 6 곱하기 어떤 자연수 이렇게 쓸게요. 알았죠? 라지 n은 자연수입니다. 여기 있는 스몰 n이랑 중복을 피하기 위해 대문자로 그냥 쓴 거예요. 오케이? 내가 보이고 싶은 게 뭐야?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지금 이게 보이고 싶은 거잖아. 즉 내가 보이고 싶은 건 얘가 6의 배수인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지금 그치? 그렇죠. 얘가 6의 배수인 걸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5일은 5부터 쓰고요. 더하기 저 5k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등호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 얘가 되면 저 OK 자리를 6n 빼기 k 세제곱으로 집어넣어도 될 거 아니지? 그렇게 바꿔 넣은 겁니다. 얘에서 얘 이제 요놈 전개한 거에서 얘를 빼면 3k 왜 OK 보이지? 이 OK가 6n 이렇게 들어온 거죠. 왜? 얘가 된다며. 얘가 된다고 지금 가정해 놓은 상태니까요. k 세제곱 플러스 3k 이게 플러스 6 플러스 6n이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 녀석이 3k로 묶으면 k 플러스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자, 봐봐.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지. 연속한 자연수의 곱은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겠지. 무조건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니까 짝수와 홀수의 곱은 뭐야? 짝수예요. 아, 여기까지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그치? 짝수에다 3 곱했으니까 짝수이면서 3의 배수네? 6의 배수라고 할 수 있죠. 아이고, 이만큼 6의 배수고 여기도 6의 배수고 여기도 6의 배수니까, 그치? 아, 이 숫자도 6의 배수입니다. 다만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성립 안 하면, 그치? 즉, 이게 성립할 때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저기 1일 때 성립하는 거 밝혀놨으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은 항상 6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조건 가에 들어갈 건 뭐니? 가에 들어갈 건 지금 여기 있니? 가 네모칸에 들어갈 건 여기 있고요. 나 네모칸에 들어갈 건 어디 있니? 나 네모칸에 들어갈 건? 여기서 m이라고 했네. 어쨌든 m. 근데 n을 또 k 플러스 1로 또 바꿨네. 뭘 이렇게 열심히 바꿨어? 이때 n이 k 플러스 1이면 6 3k k 플러스 1 뭘로 이렇게 열심히 바꾼 거야? 이때 n이 k 플러스 1이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1 3k 제곱 이거는 그냥 가는 막 전개를 했네요. 가는 그냥 이 식을 전개를 한 게 이게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에 플러스 5k 플러스 5니까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에 나머지 8k 플러스 6 이게 가에 들어갈 거네요. 아니야? 근데 나에 들어갈 건 얘인데요. 6m 나에 들어갈 건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황상 맨 마지막 줄 보면 나에 들어갈 건 얘인데, 그치?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얘를 뭐라고 하는데 GK라고 한대잖아. 즉 문자가 K에 관련된 식이어야 되잖아, 그치? GK가 6n인데 그럼 K에 관련된 식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어떻게? K에 관련된 식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이게 GK에 들어갈 녀석이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증명해놓고 나머지 빈칸 앞뒤 봐가면서 짜 맞추시면 됩니다. 짜잔 짠짠짠. 다음은 부등식 증명인데, 부등식의 증명이 왜 어렵냐면 개연성을 찾기가 좀 떨어져. 봐봐. 등식은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갑자기 얘를 보고 얘를 등으로 써놓고 이렇게 써놓을 수 없잖아, 그치? 근데 부등식은 이렇게 3을 써놓고 여기에 부등호를 써놓으면 2가 와도 이상하지 않고 0이 와도 이상하지 않고 1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치? 다만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고 이 문제 증명이 되기 위한 적절한 걸 찾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적절한 걸 찾아서 써넣기가 이래서 좀 어려워. 증명 과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나 부등식의 성질은 말 그대로 꼭 같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걸 찾아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자, 부등식 문제를 또 하나 풀어봅시다. 23번이에요.
23번. 1. 2의 제곱분의 1. 여기도 사실 1의 제곱분의 1이었죠. 3의 제곱분의 1. n의 제곱분의 1이 작대요. 2 빼기 n분의 1. 근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얘는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대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1일 때를 보이는 게 아니라 2일 때부터만 보이시면 됩니다. 1일 때 성립하든 말든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이시면 되는데, 그때 좌변은 이렇게 한 두 개가 있는 게 좌변이겠죠. n이 2일 때는 두 개를 계산하면 이게 4분의 5고요. 우변은 쪽에다 2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1이어서 얘가 얼마죠? 2분의 3인데 4분의 5는 1.25죠. 그쵸? 얘는 4분의 6이니까요. 아, 우변이 좌변보다 얘는 크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쵸? 같아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우변이 좌변보다 커야지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치? 자, 역시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를 할 건데, n이 이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띵띵띵띵띵.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그 밑에 줄에 양변에 삐리리를 더하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삐리리는 어떻게 나온 거냐? 내가 찾고 싶은 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 얘를 이용해가지고. 그치? 그럼 k 플러스 1일 때 좌변,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야. 무언가를 더하거나 곱해야 될 땐 k 플러스 1일 때 시계는 있지만 k일 때 시계는 없는 것. 항이 하나 차이가 날 거란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k 플러스 1일 때 시계는 있지만 k일 때 시계 없는 거를 찾아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즉 양변에 무엇을 더해야겠어요?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하셔야 합니다. 그럼 더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는 해결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런데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짠짠. 봐봐. 이 박스.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내용을, 이런 이 귀납법의 메커니즘을 모르면 이거는 내가 딱 빈칸 넣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풀어볼게요. 뾰로롱 빼기 띵띵띵띵.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했니? 자, 역시나 내 머릿속에서 뭘 증명하고 싶은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뭘 증명하고 싶은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지금 그치?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이 뭔데 도대체? 얘가 작아요. 뭐보다? 2 마이너스.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지금 a가 b보다 작다가 돼 있다? 근데 나는 a가 c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그럼 뭘 찾아주면 돼?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보여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가정에서 얘가 얘보다 작다 보여놨으니까 나는 얘가 얘보다 작다를 보일 거야. 지금부터. 이해됐니? a가 b보다 작다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고, 내가 찾고 싶은 건 a가 c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나는 결국 b가 c보다 작다인 것만 잘 보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인 거잖아. 그걸 알고 있어야 이 자리에 채우게 나오죠. 그치? 이 자리는 괄호하고 2 마이너스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삐리리 해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걔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치? 그 문제를 보시면. 그 과정은 뭐 그것까지 내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뭐 그냥 통분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2는 빼서 없어지고 이거 3마리를 통분한 거예요. 알았죠? 이거 3마리를 실제로 통분하시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얘도 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됐나요?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 오른쪽에다가
오늘 뭐 말로 쓰긴 참 그런데 나는 학생들한테 그래서 좀 이거를 귀납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뭘 써놓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라고 하냐면 문제 구탱이에다가 구석에다가 그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 있지. 그 문제에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 그걸 여기다 구탱이에다가 써놓고 문제를 풀라 그래. 왜? 나의 목적이 여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양이 빡 이게 아니라 부등식은 내가 인위적으로 적당한 걸 잘 찾아가지고